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지문은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내심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참고 견디는 것, 어쩌면 조금은 수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 글은 바로 그 인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인내는 약한 사람들의 미덕일까요? 아니면 강한 사람들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장을 보기 전에 이 글이 어떤 구조로 쓰였는지 큰 그림부터 잡아볼게요. 글의 앞부분에서는 인내심에 대한 전통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이고 힘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but, 이 접속사가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사회가 빨라지면서 인내의 의미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의 뒷부분에서는 인내가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이 대조적인 흐름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내용 파악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글의 주제를 던져주고 있죠. Patience has a terrible name. 인내심이 끔찍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타당하다고 시작합니다. 대놓고 인내심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겠다는 신호죠. 이 문장 구조를 잠깐 볼게요. It's fair to say that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맨 앞에 it, 이 단어는 특별한 뜻이 없는 가짜 주어, 즉 가주어입니다. 진짜 주어는 to say that, 이 표현 이하의 긴 덩어리예요. 주어가 너무 길어서 문장 뒤로 보내고 그 빈자리를 it, 이 단어로 채워준 거죠. 영어는 이렇게 문장의 균형을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왜 인내심이 평판이 안 좋을까요? 두 번째 문장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For one thing, 우선 한 가지 이유는 인내심이 필요할 거라고 들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전망, 즉 the prospect. 이 표현이 그저 simply seems unattractive, 매력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말 자체가 사람을 지치게 만드니까요. 이 문장은 주어가 길고 복잡해서 동사를 찾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문장의 진짜 주어는 단수 명사인 the prospect, 이 표현입니다. 그 뒤에 붙은 긴 수식어구에 속지 말고 이 주어에 맞춰서 동사도 단수형인 seems, 이 단어를 써야 하는 거죠. 어법 문제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 문장에서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인내심은 disturbingly passive, 불안할 정도로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가리키는 건 바로 앞서 말한 patience, 인내심이겠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네 번째 문장은 이 수동성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인내라는 미덕은 전통적으로 누구에게 강요되었을까요? 바로 남편들이 밖에서 더 신나는 삶을 사는 동안 집안에 머물러야 했던 housewives, 주부들에게 강요되었고요. 또 오와 on racial minorities, 완전한 시민권을 위해 수십 년을 더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던 인종적 소수자들에게 강요되었습니다. 둘 다 당시 사회에서 힘이 약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어법 하나 짚고 갈게요. has traditionally been urged. 이 표현을 보세요. has been PP 형태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미덕이 스스로 강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강요, 당해온 거거니까 수동태를 썼고요. 그런 일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현재 완료 시제를 함께 쓴 겁니다. 강요되어 왔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죠. 다섯 번째 문장은 또 다른 예를 보여줍니다. 재능은 있지만 self-effacing,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직원이 승진을 꼭 참고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자는 우리가 느끼기에 그 직원은 will be waiting a long time,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콜론 뒤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죠. 가만히 기다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성과를 트럼peting, 나팔 불듯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도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요. 주어인 더 employee, 이 표현과 동사인 will be waiting 사이에 콤마와 함께 we tend to feel, 이 표현이 끼어들어가 있죠? 이런 걸 삽입어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도의 뜻을 더해주는 역할인데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는 잠시 괄호로 묶어두면 진짜 주어와 동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여섯 번째 문장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앞에서 본 주부, 소수 인종, 직원의 경우처럼 이 모든 경우의 인내심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바로 A. lack of power, 힘이 없는 상태에 심리적으로 accommodating yourself, 스스로를 맞추고 순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더 나은 날이 올 거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자신의 낮은 지위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태도라는 거죠. 인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문장에서 드디어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단어 하나로 글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죠. AS Society accelerates. 사회가 점점 더 빨라짐에 따라 something shifts. 무언가가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인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8번째 문장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 글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점점 더 많은 상황에서 Patience becomes a form of power. 인내심은 힘의 한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글 앞부분에서 말했던 A lack of power. 힘의 부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죠. 마지막 9번째 문장은 왜 인내가 힘이 되는지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이 서두르도록 맞춰진 세상에서 the capacity to resist the urge to hurry, 즉 서두르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거죠. 모든 일이 제 시간이 걸리도록 내버려 둘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새로운 인내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문장 뒷부분의 A-way, 이 표현을 꾸며주는 3개의 to 부정사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to gain purchase on the world. 세상을 제대로 통제하고 장악하는 방법이고요. 둘째, to do the work that counts.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방법이며. 셋째, to derive satisfaction. 만족감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인내의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문의 핵심 어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글 전반부에서는 인내를 패시브, 수동적이고 힘의 부재에 accommodating, 순응하는 태도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접속사가 후에는 인내가 파워, 즉 힘이 되며 서두르려는 충동에 resist, 저항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했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하면 글의 주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인내라는 개념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재평가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는 힘없는 사람들의 수동적인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모든 것이 빨라진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통찰을 주었죠. 이렇게 글의 흐름이 명확하게 전환되는 지문을 읽을 때는 전환점 앞뒤의 내용이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